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엑셀 함수 중 통계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통계 함수는 개수를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닌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이 하나일 때는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count if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함수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실 겁니다. 우리는 통계 함수 중 개수를 구하는 함수에 대해 배웠었죠. 바로 count라고 하는 전체 개수를 구하는 함수, 그리고 count a라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했었고요. 마지막으로 count blank라고 해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를 배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유형으로 개수를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청에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할 때 1년간 과정별 접수 인원을 통계낸 후 가장 인기가 많은 과정을 파악해서 다음 해에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count if입니다. 그냥 전체적인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을 주어서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에 if가 붙으면 조건이라는 걸 가지고 작업한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에 사용되는 인수를 보면 총 두 종류의 인수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인수는 조건을 분석할 셀 범위이고 두 번째 인수는 조건입니다. 만약 조건이 하나가 아닌 2개 또는 3개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뒤에 s가 붙는 count if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꼭 영어 단어의 복수 형태 같네요. 조건 범위와 조건을 여러 개를 주어서 모두 다 만족하는 결과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이제 직접 실습 파일을 열어서 공부해 볼까요? 오늘은 엑셀 6 통계함수 3번 파일입니다. 엑셀 6 통계함수 3번. 자, 파일을 맞게 열었다면 먼저 첫 번째 시트인 카운트 계열 1번 시트입니다. 상반기 직무능력 시험 평가표가 있습니다. 이미 작업해봤던 표네요. 내용을 보면 평균의 오류가 하나가 보이네요. 이러한 오류가 왜 나오는지 우리는 이제 알죠? 평균을 구하려는 값이 숫자가 아닌 문자열이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나누기를 하는 데 있어 0으로 나누기 한 오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평균을 구하는 데 있어서 average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네요. 이 함수의 특징은 문자열이 있으면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문자열이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을 때는 오류가 표시가 되고 중간중간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에 따라서 나누기가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어서 정확한 평균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average가 아닌 average a가 붙은 함수를 사용해야 텍스트가 입력된 셀도 인식을 해서 정확한 개수로 나누기를 해 평균을 구해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수정해 볼까요? 자, 취소인 ESC를
누릅니다. 첫 번째 평균이 구해져 있는 제4번 셀을 더블 클릭합니다. 에버리지가 입력되어 있는 함수 이름과 괄호 그 사이 틈새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A를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바로 에버리지 A라고 하는 함수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에버리지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이대로 엔터. 자, 수식이 수정이 되었으면 다시 셀을 선택하셔서 그대로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수식이 복사가 되면서 해당하는 각각의 셀에 정확한 결과가 들어올 겁니다. 자, 평균은 이렇게 수정이 되셨다면 우리 이제 이어서 아래쪽에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 계산을 해볼까요? 자, 워드에 해당하는 전체에 입력된 값을 가지고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을 구하면 그 값을 토대로 오른쪽 방향 우리가 채우기를 해서 나머지는 간단한 수식 복사로 결과를 구했었죠. 자, 이때 접수 인원은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A, 응시 인원은 숫자만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자, 그럼 이제 접수 인원 구해 볼까요? F26번 셀 클릭. 자, fx 함수 삽입 버튼 클릭.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먼저 표시가 될 겁니다. 혹시 범주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오시면 이렇게 count A, count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count A에 클릭. 아래쪽 확인 클릭. 자, 함수 인수창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밸류에 해당하는 자리에 정확하게 워드에 해당하는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죠.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는 지우고 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F4셀부터 25번 셀 다시 드래그. 자, 밸류 1번 자리에 F4번 셀부터 F25번 셀까지 정확하게 범위 선택을 하셨다면 그대로 확인에 클릭. 자, 그럼 접수 인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응시 인원 셀 클릭. 우리 F27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 count 함수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 count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에 클릭. 자, count 함수 첫 번째 밸류에 들어가 있는 셀 주소가 다르게 입력되어 있네요. 지우고 정확하게 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F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드래그. 자, 정확하게 범위 선택하셨다면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 자, 접수 인원과 응시 인원이 나왔습니다. 두 셀을 같이 선택을 하고 채우기 핸들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수식 복사가 되면서 정확한 인원수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내용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워볼 함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옆에 보시면 직위별 접수 인원이라고 하는 표가 하나 보이네요. 직위에 따른 접수 인원을 알아보고자 하는 표네요. 그래서 사원이 총 몇 명인지
또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총 몇 명이 접수를 했는지를 구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지는 인원수의 총합은 22명이 되겠네요. 자, 직위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보시면 D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각각의 직위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직위라고 하는 범위 안에 사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입력이 되어 있는가 그 개수를 센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사원이라고 하는 글자가 입력된 셀을 찾아서 개수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count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구해보도록 할까요? M 5번 셀에 클릭, 함수 삽입 버튼 FX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나오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count if 함수가 들어있다 하실 경우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범주를 통계로 바꿔주세요. 자, 범주를 통계로 바꿔줍니다. 그 아래에 함수 선택에 있어서 이제는 밑으로 조금 이동막대를 움직여 주시면 count if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겁니다. 통계 범주 안에 count if 함수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찾아오셔서 count if를 클릭해 주세요. 되셨으면 아래 설명을 한번 봐볼까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즉, 직위라고 하는 범위 안에 조건에 해당하는 사원이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를 찾아서 개수를 구해준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럴지 확인을 클릭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에 클릭, count if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각각 사용해야 하는 인수는 총 2개네요. 그 중에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겁니다. range라고 해서 아래 설명을 보시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셀 하나가 아닌 셀 범위. 그럼 여기는 지금 조건이 사원입니다. 즉, 사원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는 셀 범위는 직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위가 입력되어 있는 D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 크리테리아가 입력되어 있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자, 아래 설명을 보시면 숫자, 식, 텍스트 형태의 조건입니다. 라고 설명하네요. 즉, 숫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텍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건으로 사용될 내용을 입력하라는 의미죠. 자, 우리는 사원이라고 하는 텍스트 형태가 조건이 되겠네요. 직접 이 자리에 사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는 사원이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셔도 되세요. 자, 우리는 사원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셀을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이때 직위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사원을 만약 선택을 하실 경우에 지금은 해당하는 개수를 구해주지만 만약
이 자료를 정렬을 해서 순서를 바꿔버리면 이때 사용했던 셀의 주소값에 사원이 아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조건을 만약 이렇게 D4번이라고 하는 셀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 이 범위 안에서 정렬을 할 경우 D4번 셀에 사원이 아닌 다른 값이 올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접 사원을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과값을 구하려고 하는 표에 바로 조건으로 사용하라고 셀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즉, L5번 셀을 사용을 하시면 해당하는 결과값 바로 옆에 구하는 셀값이기 때문에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식을 하나 계산을 하시고 아래 방향으로 수식 복사를 하셨을 때 해당하는 각각의 조건 자리에 알아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들어오게끔 되겠네요. 자, 그럼 조건이 들어갈 이 두 번째 인수 자리를 L5번 셀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D4번 셀부터 D25번 셀 범위를 가지고 사원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이 글자와 똑같은 셀을 찾아서 총 몇 개에 해당하는가 그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 사용되는 L5번 셀과 직위의 범위에 들어있는 사원의 텍스트 값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즉, 오타가 있으면 정확한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에 클릭하시면 인원수가 구해지겠네요. 자, 이렇게 구한 수식을 아래 방향으로 수식 복사해 볼게요. 자, 부장까지 드래그. 각각의 인원수가 구해졌습니다. 네, 정확하게 수식 복사가 됐는지 여기 나와 있는 차장의 인원수 값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count if라고 하는 수식은 복사가 되면서 여기 사용되고 있는 범위 중에 조건 범위로 사용될 영역이 이렇게 파란색 색상입니다. 위치가 좀 변했네요. D4번 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D7번 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가 아닌 나머지 아래쪽 셀도 포함이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해당하는 결과가 정확하게 이 범위 안에 차장이 한 명이지만 만약 차장이 이 자리에 적어져 있었다 그러면 결과값이 정확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채우기핸들을 사용하거나 또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참조 범위가 이동하거나 이동하지 않을 경우와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의 범위로 사용되는 직위는 이동하면 안 돼요. 즉, 이렇게 범위가 이동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직위가 입력되어 있는 D4번 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조건에 사용되는 범위인 이 L8번 셀은 해당하는 채우기 핸들 위치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면 안 되는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인수는 달러를 표시해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식을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우선 확인은 이제 끝내기 위해서 취소에 해당하는 ESC를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계산했던 M5번 셀 다시 클릭. 수식 입력줄 옆에 있는 FX 다시 클릭. 인수에 관한 창이 열리면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수 자리가 들어갈 범위에 F4번 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달러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D4셀부터 D25번 셀은 어느 방향으로 수식 복사를 하든 항상 그 자리에 있게끔 고정시켜 주는 거죠. 전체 행과 열에 달러가 다 붙었다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수정된 수식을 다시 채우기 핸들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크게 결과값이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만약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이렇게 22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넘어가는 자료였다 그러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과연 셀 주소가 어떻게 변했는가? 다시 차장의 결과값이 입력된 M8번 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건 범위로 사용되는 직위에 해당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D4번 셀부터 25번 셀까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달러를 표시하지 않은 L8번 셀에 해당하는 차장값은 그대로 수식 복사한 방향에 맞춰서 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사해서 다른 셀에 같이 사용하실 경우 셀에 참조된 범위가 이동을 하는가 이동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확인이 되셨다면 ESC로 취소해 주세요. 직위별 접수 인원의 총 인원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즉 각각의 직위에 따른 사원별, 대리별, 과장, 차장, 부장별 구해져 있는 인원수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합계가 구해질 M10번 셀에 클릭, 상단, 리본 메뉴에 자동 합계 찾아서 클릭. 자, 그럼 sum이라고 하는 함수식이 들어오면서 인원수가 구해져 있는 M5번 셀부터 M9번 셀까지 범위가 잡혔습니다. 자, 범위가 맞는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엔터. 자, 22라는 결과값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부서별 접수 인원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주어져 있는 표를 보니까요. 부서의 각각 영업, 인사, 격리, 마케팅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즉 주어져 있는 상반기 직무능력 시험평가표에서 부서가 하나씩 셀에 입력이 되어 있네요. 이 안에 영업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인사라고 하는 글자가 또는 격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그 개수를 구하면 영업의 접수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인사의 접수 인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M15번 셀에 클릭, 조건에 따른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위에 함수 삽입 fx를 클릭합니다.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사용했던 범주인 통계 범주로 되어 있네요. 이때 기존에 우리가 count if를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이 아래 함수 선택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범주를 최근에 사용한 함수로 바꾸시는 것도 빠르게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가시면 바로 count if가 첫 번째 들어 있을 겁니다. 자, count if 찾으셨다면 클릭, 그리고 아래쪽 확인을 클릭합니다. count if 함수인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해당하는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 즉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조건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영업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해당하는 부서라는 범위 안에 이 영업이라는 글자가 몇 번 적어져 있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해당하는 레인지 조건 범위는 부서가 입력되어 있는 이 4번 셀부터 해당하는 25번 셀까지가 조건 범위에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드래그 하셨다면 이렇게 조건 범위가 나오겠네요. 조건 범위가 입력되셨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드래그 하셨다면 조건 범위가 입력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리테리아, 즉 조건. 자, 우리는 지금 조건이 영업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이 부서의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업이라는 범위를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의 결과값이 구해질 표에 해당 셀을 사용하시는 게 더 정확한 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셀은 L15번 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아직 확인하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하나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방금 이렇게 구한 수식을 각각의 아래 방향으로 혹시나 체육핸들을 사용해서 수식 복사를 하신다면 이때 참조되는 각각의 셀 주소가 이동이 되는가 이동하지 않는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건으로 사용하는 영업이 입력되어 있는 이 셀은 하나씩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 하실 때마다 알아서 L16번 셀, 17번, 18번 셀로 각각 셀 주소가 이동이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레인지 범위로 사용하는 조건이 있는 셀의 범위로 사용되는 부서인 영역은 채우기 할 때 늘 그 자리에 수식 복사가 돼도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에 해당하는 이 4번부터 이 25번에 해당하는 이 셀 주소는 키보드에 F4번 키를 한 번 눌러서 달러를 표시하셔야 수식 복사하실 때 정확한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절대 참조로 범위를 고정시키셨다면 우리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영업의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대로 체육핸들점 사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인원수가 구해졌네요. 자, 마케팅의 결과값이 나와 있는 셀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count if 함수가 입력이 되면서 레인지 범위로 사용되고 있는 이 파란색의 부서라고 하는 범위가 그 자리에 얌전히 고정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케팅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L18번 셀은 정확하게 따라와서 해당하는 크리테리아의 조건 셀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ESC 눌러서 취소. 자, 아래쪽에 전체 인원수 구해 보겠습니다. M19번 셀 클릭. 그리고 홈 탭에 자동 합계 찾으셔서 클릭.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식이 입력이 되면서 바로 위쪽에 숫자 값이 입력이 되어 있어서요. 자동으로 범위로 인식이 됐습니다. 자, 맞게 범위가 나왔으면 이대로 엔터. 자, 전체 인원수는 20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직위별 접수 인원, 부서별 접수 인원을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숫자로만 표시해 놓는 것보다 뒤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문자가 같이 나오면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수식에는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짜로 명이라고 하는 표시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해 보셨던 게 셀 서식이라고 하는 걸 써보셨어요. 자, 셀 서식, 우리 해당하는 인원수가 나와 있는 범위를 잡고 이 안에다 셀 서식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인원수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범위를 잡으셨다면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네요. 이 중에 우리는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셀 서식이라는 창이 하나 나왔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탭인 표시 형식 탭이 선택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탭에 클릭되어 있다 그러면 표시 형식 탭에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사용할 범주는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범주입니다. 각각의 셀에 숫자, 날짜, 시간 등이 입력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표시법을 바꿔주는 게 셀 서식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서식이 아닌 직접 서식을 지정을 할 거라서 이 사용자 지정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옆에 G표준이라고 하는 곳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G표준은 가장 일반적인 셀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셀에 입력한 각각의 유형을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G표준 상태는 입력의 가장 기본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우리는 현재 이 셀에 숫자가 입력이 되면 그 상황에서만 바로 표시하게끔 서식을 주는 겁니다. 숫자의 기본은 사용되는 서식이 0이라는 서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입력되는 값의 숫자가 3자리 이상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서식 중에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서식을 씁니다. 즉 3자리마다 쉼표를 표시해주는 서식이죠. 지금처럼 숫자 값이 작은 경우에는 이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서식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3자리가 넘어가는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0이라고 하는 서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을 클릭하시고 나면 바로 위에 형식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 0이 표시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 0 표시되어 있는 자리 바로 뒤에다 클릭, 직접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명이라고 하는 문자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에 알아서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때는 가짜로 표시를 하시는 거라 수식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안 생깁니다. 자,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 자,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되었네요. 실제 셀에는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직접 입력이 된 건 아닙니다. 이 수식 입력줄을 보셨을 때 이 자리에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으면 직접 입력된 거는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명이라고 하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싶다 그러실 경우 우리 홈 탭에 표시 형식을 보시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적어져 있는 표시 형식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용자 지정 옆에 펼침 버튼을 누르셔서 일반이라고 바꿔주세요. 서식이 없는 가장 평범한 상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일반에 클릭.
그러면 명이라고 들어가 있던 글자가 사라지죠. 이처럼 셀 서식은 표시해주는 방법으로 진짜로 적어지는 게 아닌 가짜로 보기 좋게 꾸며주는 작업의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셀 서식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수에도 똑같이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 다시 가서 셀 서식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 방금 같이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해당하는 셀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셀 서식을 복사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메뉴가 우리 홈 탭에 보시면 서식 복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셀 서식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셀 서식이라고 하면 글꼴 서식, 맞춤 서식, 표시 형식의 서식, 조건부 서식도 서식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서식들을 복사해서 다른 셀에 붙여넣기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복사되는 건 서식만 복사되는 거라 해당하는 값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셀 하나, 서식이 들어가 있는 셀 하나 클릭, 서식 복사, 홈 탭에 서식 복사 클릭. 자,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옆에 빗자루 표시가 하나 생깁니다. 자, 빗자루 표시가 생겼다면 그대로 부서별 접수 인원이 있는 인원수 M15번 셀에 가셔서 드래그를 해주세요. 즉, 개라고 하는 곳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그대로 서식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추가된 것뿐만 아니라 맞춤 서식에 해당하는 가운데 맞춤까지도 같이 복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기에 개라고 하는 합계를 구했을 때에 합계가 표시되어 있는 자리의 서식을 일반으로 되돌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위에서 사용된 서식을 복사해 오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채우기 핸들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하실 때 그냥 바로 수식 복사를 끝내버리시면 선택했던 셀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복사가 됩니다. 네, 이 아래 채우기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이 나옵니다. 채우기를 막 하셨을 때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은 셀 복사가 아닌 서식만 채우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수식은 그대로 있고 서식만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사용된 썸이라고 하는 서식은 그대로 나오면서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채우기를 하실 때 수식 복사만 하실 수도 있고 서식만 복사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쪽에 카운트 계열 2번 시트로 가볼게요. 자, 카운트 계열 2번 시트에 클릭. 문화강좌 4분기 교육 접수 현황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과정에 따른 접수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여부도 나와 있네요. 자, 바로 옆에 구해보려고 하는 각각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해보실 작업이 교육비 관련한 납입 여부를 판별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교육비에 따른 납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그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납입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 미납한 인원수가 몇 명인지, 납입과 미납의 인원수를 더하면
총 인원이 나오면서 전체 인원수가 맞는지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납입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볼까요? 자, 납입 여부에 사용되고 있는 이 동그라미 표기가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저는 얘가 문자라는 걸 알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파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문자 숫자 상관하지 않고 입력이 되어 있는가 비어 있는가를 판별해 버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 보셨던 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납입을 구할 K6번 셀에 클릭합니다. 이 함수 삽입 버튼 fx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나오면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count a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 계속 사용해 보고 있는 함수죠. 자, 찾으셨다면 클릭. 이어서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count a에 해당하는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밸류 자리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가 아니네요. 자, 그래서 지우고 납입의 여부를 가지고 저 동그라미 기호가 들어가 있는 셀 개수를 세려니까요. 정확하게 I 4번 셀부터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정확하게 I 30번 셀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범위 안에 값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해서 결과를 구해주겠습니다. 자, 이때 미리 수식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해당하는 범위 안에 지금 16이라고 하는 셀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자, 우리는 실제 셀에 적어지게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납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미납, 즉 납입하지 않은 빈 셀의 개수를 세야겠네요. 비어있다는 의미의 단어가 블랭크죠. 그래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count blank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L 6번 셀 클릭. 함수 삽입 fx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나오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안에 count blank가 있는가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범주에 없으면 통계 범주로 가시면 count blank 함수가 나오실 겁니다. 자, count blank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 count blank 함수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셀 범위만 하나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창에 인수 자리가 하나입니다. 자, 현재 저는 K6번 셀이 나와 있는데 이 범위가 아니죠. 지우고 납입 여부를 가지고 미납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범위를 I 4번 셀부터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I 30번 셀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비어있는 셀을 찾아서 개수로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1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 셀에도 결과값이 나오게끔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미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총 인원은 몇 명이 나올지 총 인원을 구할 M6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홈 탭에 자동 합계 클릭. 납입과 미납의 수를 더해주면 총 인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와 함께 바로 옆쪽에
납입과 미납의 결과가 있는 셀의 범위가 인수로 잡혔습니다. 범위가 맞게 잡혔다면 그대로 엔터. 자, 그랬더니 전체 인원이 27명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지금 해보셨던 교육비 납입 여부는 앞전에도 한번 해보셨던 작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잘 기억하고 계셨죠? 자, 그럼 바로 아래쪽에 이어서 과정별 인원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과정에 따른 접수 인원을 구해보는 작업이네요. 과정별 인원수를 구하면 어느 과정이 인기가 많은가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종이접기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L10번 셀을 클릭합니다. 즉 F4번 셀부터 입력되어 있는 이 F열에 각각의 과정 중에 종이접기라고 하는 이 과정이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그 개수를 구하시면 종이접기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나오는 겁니다. 조건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를 불러오면 되겠네요. fx 함수 삽입 클릭.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서 바로 count if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다면 count if에 클릭, 이어서 아래쪽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count if 함수 첫 번째 range에 해당하는 즉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셀에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죠. 자, 이때 조건은 종이접기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서 우리가 해당하는 과정에 종이접기가 몇 번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는 셀 범위는 과정명이 들어가 있는 F4번 셀부터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셔서 F30번 셀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즉, 이 범위 안에 종이접기가 몇 번 있는가 찾는 겁니다. 자, 이어서 크리테리아, 즉 조건. 자, 조건은 지금 종이접기라고 하는 게 조건입니다. 자, 이때 조건으로 사용하실 때 과정명에 있는 이 종이접기라는 셀은 사용하시면 안 되세요. 차라리 직접 크리테리아가 들어갈 요 자리에다가 종이접기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 버리시는 게 더 정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접기만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당하는 각각의 과정에 따른 클레이 마술이라고 하는 각각의 인원수를 구하려고 해요. 이때 한 번만 수식을 계산해서 나머지는 채우기로 수식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이접기라고 하는 텍스트를 직접 적으시는 것보다 종이접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입력된 이 K10번 셀을 사용을 해주시면 종이접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인식이 되면서 해당하는 셀 주소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수식 복사하셨을 때 셀 주소가 상대 참조로 각각 K11번, K12번으로 이동돼서 나머지 클레이 마술도 인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중요한 범위로 사용되어 있는 레인지 범위는 수식 복사하실 때 이동하면 안 됩니다. 과정명이 있는 F4번부터 F30번에 해당하는 이 범위는 클레이도 마술도 동일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 범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수는 키보드에 있는 F4번 키를 눌러서 꼭 달러로 표시를 해주세요. 각각 열과 행을 고정을 시킴으로써 수식 복사할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게끔. 자,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되셨으면 아래쪽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종이 접기에 해당하는 인원수가 구해졌습니다. 자, 그대로 해당하는 수식을 아래 방향으로 복사하셔서 각각 클레이 마술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접수된 인원수가 다 같네요. 인기도가 비슷한가 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접수된 인원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먼저 남자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구해보기 위해서 5, 10번 셀에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count if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찾으셨다면 확인. 자, count if 함수가 열렸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조건에 맞는 셀의 범위는 성별이 있는, 즉 남과 여라고 하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이 D4번 셀부터 D30번 셀이 되겠네요. 즉 성별이 입력되어 있는 D열에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그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갈 인수는 D4번 셀부터 D30번 셀까지 드래그합니다. 남자의 인원수와 여자의 인원수를 구할 때 사용되는 이 조건의 범위는 동일하죠. 그래서 레인지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인수 자리는 F4번 키를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크리테리아. 자, 여기서는 바로 옆에 셀에 해당하는 N10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이어서 여자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 수식 복사하셨을 때 아주 빠르고 편하게 구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남자의 인원은 12명이라는 결과가 보이네요. 자, 셀에도 나오게끔 확인에 클릭합니다. 자, 이어서 해당하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에 해당하는 인원수는 15명이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사용한 이 작업은 해당하는 수식에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수식 복사하셨을 때 레인지에 해당하는 범위는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조건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참조 방식의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보려고 하는 표가요. 과정별, 나이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즉, 과정에 종이접기라고 하는 과정이면서 나이가 5세인 인원이 몇 명인가? 또는 클레이라고 하는 과정이면서 6세인 인원이 몇 명인가? 각각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조건은 5세이면서 종이접기 또는 클레이이면서 5세 또는 마술이면서 6세. 자, 조건이 두 개입니다. 기존에는 조건을 하나만 가지고 쓰셨다면 이번에는 조건이 두 개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조건이 하나일 때는 count if, 지금같이 조건이 하나 이상 사용이 될 때는 count에 s가 붙은 count ifs라고 하는 s가 붙은 함수를 사용합니다.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해 보시는 함수입니다.
자, 근데 count if 함수 또는 count ifs라는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범위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화면이 많이 확대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니까 화면이 막 한참 내려가기도 하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직접 드래그 하시는 것보다 이름 정의를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범위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 범위로 사용될 게 나이라고 하는 범위와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그럼 이 범위를 매번 드래그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름으로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2, 4번부터 30번 셀을 나이라고 이름 정의하고 과정명에 해당하는 F4번 셀부터 F30번 셀을 과정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면 조건 범위에 매번 드래그할 필요가 없이 정의된 이름만 불러오시면 편하게 계산식을 완성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름 정의하는 방법 기억나실까요?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름 상자를 사용해서 직접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상단에 수식 탭을 클릭을 하셔서 그 안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해서 이름 정의하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름을 정의하려고 하는 게 나이라고 하는 이름과 과정명이라는 이름을 써볼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 정의를 하시면 편합니다. 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 정의 기억나신가요? 자,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써보시게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고 하는 이름 정의를 하실 때는 이름으로 사용될 셀의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즉, 첫 셀을 이름으로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범위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3번 셀부터 과정명이 있는 F3번 셀을 같이 선택을 하셔서 밑으로 범위를 잡아주세요. 즉, 이 3번 셀부터 F30번 셀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탭에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에 클릭합니다. 자, 그럼 선택 영역에서 이름 만들기라고 하는 창이 나왔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첫 행만 기준으로 이름 만들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오른쪽 열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범위 잡은 영역 중에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나이와 과정명을 알아서 이름으로 사용하게끔 해주는 메뉴입니다. 자, 그래서 꼭 첫 행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열에 체크 표시가 있다면 클릭해서 지워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 자, 이름 정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는 곳은 이름 상자입니다. 자, 이름 상자의 옆에 삼각 버튼을 누르시면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정의된 과정명을 클릭해 보시면 정확하게 과정명에 해당하는 범위가 선택되어서 보일 겁니다. 또는 나이를 클릭해 보시면 나이에 해당하는 범위가 정확하게 영역으로 선택돼서 보일 겁니다. 자, 현재 이름 정의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우리 과정별 인원수 구하는 옆에다가 이름 정의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나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M10번 셀에 클릭합니다. 자, fx 함수 삽입을 클릭. count if 함수 찾으셔서 클릭. 자, 확인에 클릭. 자, count if의 인수창이 나오면
범위로 사용하는 게 과정명에 해당하는 범위를 첫 번째 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즉, 이 자리에 직접 과정명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해당하는 범위 셀에 영역이 맞을 경우 옆에 알아서 보여줍니다. 자, 크리테리아는 종이접기가 되겠네요. 조건으로 사용될 종이접기. K 10번 셀. 그럼 과정명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범위 안에 종이접기가 몇 번 있는가 개수를 세주는 거죠. 확인하시면 구라는 결과가 셀에도 나왔습니다. 자, 이름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하는 셀에 이름으로써 범위를 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셨을 때는 해당하는 영역을 직접 드래그해서 셀 주소로 절대참조로 바꾸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결과를 내지만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시는데 나중에 더 고급 과정의 엑셀로 가시겠다 그러면 이름 정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과정별, 나이별 인원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함수는 count if s가 붙은 함수입니다. 자, 구해보기 위해서 L16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함수 삽입 버튼 fx를 클릭.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주를 통계로 바꾸겠습니다. 자, 범주를 통계로 바꿔주시고 아래쪽에 count if s가 붙는 count ifs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주세요. count if s가 붙는 함수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보면 인수 자리가 두 개만 보이실 겁니다. 크리테리아 레인지 1, 크리테리아 1 해서 두 개의 인수 자리가 보이네요. 이때 두 번째 인수 자리인 크리테리아 1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클릭해 보시면 크리테리아 레인지 2번, 크리테리아 2번 또 이어서 계속 클릭하시면 크리테리아 레인지 3번, 또 레인지 3번 해서 인수가 총 127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주어져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이 인수에 사용할 만큼만 쓰시면 되시는데 자, 보시면은 숫자가 두 개씩 묶여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조건, 범위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조건,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각각 범위와 조건이 들어가면서 두 개씩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홀수로 하시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저는 종이접기를 첫 번째 조건으로 쓸 겁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종이접기는 과정명이었어요. 자, 과정명을 직접 첫 번째 범위로 넣어주셔도 되지만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름을 바로 갖다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네, F3번 키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F3번 자, 이름 붙여넣기라고 하는 이름 상자가 하나 나오실 겁니다. 현재 이 파일 안에 이름 정의되어 있는 각각의 내역이 한꺼번에 펼쳐지면서 수식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이름들이 보여집니다. 자, 먼저 사용해 볼 게 과정명이네요. 과정명 클릭하시고 확인. 첫 번째 조건 범위로 과정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종이접기가 있는 L15번 셀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과정명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 종이접기가 몇 번 들어가 있는가 개수를 세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건 범위.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나이가 되겠네요. 우리 키보드 F3번 키 한번 나오는 이름 붙여넣기 상자에서 나이를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나이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가 선택이 된 거고요. 조건으로는 5세가 입력되어 있는 K16번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나이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 안에 5세에 해당하는 글자가 몇 번 입력되어 있는가 이걸 구하는 거죠. 네, 보니까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종이접기이면서 5세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에 맞는 결과가 이 안에 없나 봅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진 수식을 복사해서 채우다 보면 이렇게 종이 접기이면서 6세 또는 종이 접기이면서 7세 이런 조건은 해당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즉, 현재 조건에 만족하는 값만 안 나올 뿐이지 이 수식만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각각의 조건에 맞는 결과는 나옵니다. 자,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게 있으세요. 해당하는 결과를 이렇게 계산을 하셨을 때 지금 현재 이름 정의한 과정명이나 나이는 절대 참조로서 각각의 해당하는 범위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으로 사용되는 각각 종이접기에 해당하는 셀 주소와 5세에 해당하는 이 셀 주소는 채우기를 하면 이동하게끔 상대 참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날에 이와 비슷한 모양의 표를 한번 보셨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표는 크로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각각의 방향에 입력되어 있는 행과 열의 조건의 값이 맞는 거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럼 종이접기라고 하는 셀의 주소가 각각 가로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주소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채우기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아래 방향 드래그, 오른쪽 방향 드래그. 자, 그리고 셀 하나에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셀 주소에 각각 사용되는 참조가 좀 이상하죠? 종이접기에 해당하던 셀 주소가 이동하는 방향 그대로 한 칸씩 한 칸씩 이동해 따라왔습니다. 5세에 해당하는 셀 주소가 이동하는 방향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와 버렸네요. 그래서 이동하는 방향이 아래쪽 방향, 오른쪽 방향일 때는 셀 주소를 사용하실 때 참조 방식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혼합 참조입니다. 즉, 채우는 방향에 따라서 종이접기, 클레이, 마술이 있는 이 범위는 항상 이 영역 안에서만 주소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 행의 각각의 범위 주소에 이 안에서만 항상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위치가 행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 5세, 6세, 7세가 입력되어 있는 이 K라고 하는 각각의 16번 셀, 17번 셀, 18번 셀은 K라고 하는 이 열 안에서만 수식이 복사가 됐을 때 해당 셀 주소가 K열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열에다가 달러를 붙이는 혼합 참조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계산한 L16번 셀에 클릭, FX 가셔서 클릭. 자, 종이접기 셀에 해당하는 L15번 셀 크리테리아 첫 번째 자리에 클릭. 자, F4번 키를 2번 눌러서 15번 행에 달러를 표시합니다.
이어서 나이의 조건인 5세가 있는 K16번 셀 클릭, F4번 키를 3번 누르셔서 K라고 하는 열에만 달러를 표시합니다. 자, 각각의 수식 복사를 했을 때 15번 행 안에서만 K 열 안에서만 셀 주소가 움직이게끔 하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그대로 확인. 자, 방금 이렇게 수식을 수정한 첫 번째 수식 셀에 채우기 핸들점 맞추시고 아래쪽 방향 드래그, 오른쪽 방향 드래그. 자, 그랬더니 각각의 인원수가 나왔습니다. 자, 과연 수식이 잘 복사가 됐는가? 또 셀 하나를 더블 클릭해 봅니다. 자, 정확하게 과정에 따른 조건인 마술, 나이에 따른 조건인 7세에 해당하는 셀 주소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네요. 자, 되셨습니까? 단순하게 한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하실 때와 이렇게 두 방향으로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때 참조 방식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 함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로 COUNTIF와 COUNTIFS라고 하는 함수를 배워보았습니다. 조건이 하나이면 COUNTIF,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s가 붙는 COUNTIFS 함수로 작업을 해보셨죠. 이때 값을 하나만 구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해당 수식을 채우기로 수식 복사할 경우 참조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